안녕하세요, 뷰티비입니다.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 지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.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안에서 많은 걸 해결하고 있죠. 아이폰이란 게 나와서 이제 진짜 사람들 개개인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디지털 안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. 이 디지털 안에서 이 가상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.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이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, 결국 이 신뢰에서 탄생을 한 게 블록체인입니다. 블록체인, 비트코인 백서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썼던 그 비트코인 백서가 되게 지금 와서 보면 유치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해버린 이 시장, 그리고 경제, 문화, 스포츠, 이 많은 것들을 오롯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누구도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. 리더가 없다는 거는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, 지금 시대와 같이 정보가 이렇게 홍수처럼 몰려드는 시대에는 내가 진짜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학문은 오히려 그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. 지식이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이죠. 몇몇 사람만 갖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컨텐츠라면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하버드대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. 저도 경제학 박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주식의 딜러였던 사람도 아니고, 차티스트도 아니고, 오롯이 그냥 한 5년간 끊임없이 많은 자료를 보고 또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죠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들의, 대중들의 관심이 있는 걸 내 관심이라면 내가 충분히 그 어떤 경제부 기자보다, 그 어떤 교수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이 새로운 문명을 빨리 이해했던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진짜 이 새로운 문명을 빨리 이해했던 사람이 있죠. 그 누구에게도 이 교육을 받지 않았던, 그냥 구글링과 그리고 유튜브, 그리고 전 세계에 깔려있는 모든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자가학습, 자율학습, 아직도 학교에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있나요?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은 분명히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학습이긴 하지만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학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자율학습, 자가학습을 통해 나타난 이 블록체인 괴물이 한 명 있죠.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.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, 이 꼬마에게 블록체인의 지식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. 이미 우리 많은 아이들도 자가학습을 하고 있죠. 게임을 하면서, 유튜브를 보면서 게임을 이렇게 만들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로 나타나는 게 코딩이에요. 그 코딩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픈소스 플랫폼들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. 오픈소스입니다.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만 하면 됩니다. 그 명령어를 입력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입니다. 비트코인의 이 오픈소스 하에 여기서 똑똑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코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디지털 안에서 신뢰관계가 쌓일까. 그 단순한 원리 하나로 만든 게 이더리움입니다. 이거를 학교에서 알려줬을까요?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인데 이 아이는 자가학습을 했던 거죠. 그리고 꿈을 꿨고
엄청난 창의력을 갖고 있었겠죠.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정말 좋은 플랫폼이 나타나겠다. 사람들은 갈수록 컴퓨터를 보게 된다. 그러면 이 안에서의 신뢰는 누가 보증을 할 것인가? 그래서 19살 대학교 1학년 때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부텔린입니다. 코딩 천재, 수학 천재.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, 구글링, 수학, 코딩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. 유튜브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하고 구글링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얻고 그리고 천재적인 수학 그리고 아주 간단한 코딩을 했던 것 뿐입니다. 그리고 수많은 이 코딩 커뮤니티에서 그 본인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얻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에게 없는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완을 했죠. 그런데 세상에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데서 이 비탈리 부텔린을 편집장을 시킵니다. 여기에 와서 글을 좀 같이 써주지 않겠니? 이런 식으로 잡지사에서 최신 트렌드를 접하는 잡지사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꼬마 아이를 편집장을 시킵니다. 왜? 리더가 없기 때문에. 이 4차 산업혁명은 리더가 없기 때문에, 아무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. 참 대단하죠. 청년에게 매월 얼마씩 주겠다는 이 우리나라.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세상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안 된다,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들만 짓거리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정말 이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 천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그들의 꿈들이 저는 밟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2년 만에 이더리움을 만들죠.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죠, 한마디로. 지금은 뭐 재산이 10조 이상,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비탈리 부텔린은 1994년생입니다. 그럼 몇 살입니까? 그리고 절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20, 30대 분들의 생각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.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섣부른 충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디지털 시대를 오롯이 내 몸속으로, 내 생각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 리플과 같은 편에 있다고 합니다. 뭐 이더리움 뿐이겠습니까? 리플의 소송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소송이에요. 리플이 지면 아주 많은 암호화폐 CEO들이 SEC에 불려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은 분명히 XRP가 필요합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편이겠죠. 비탈리 부텔린도 불려갈 수 있습니다, SEC에. 근데 SEC 근무자들이 저점 매수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. 이더리움을. 리플이 아니라, 농담입니다, 이거는. 오늘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. 이거 하고 어제 나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, 미국 전역의 많은 거래소에서 다 XRP를 상장 폐지를 했는데 이 업홀드라는 거래소만이 거래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리플 홀더들이 굉장히 극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XRP 홀더들을 위한, 그분들을 위한 약속이겠죠. 이 업홀드의 독점적인 발표는 리플에 대한 SEC 혐의가 XRP를 증권으로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판결되지 않는 한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플을 지지하는 공개 논평에도 불구하고 재상장을 거부하지만 업홀드는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체 커뮤니티의 재산을 고려할 때 법원이 현명한 해결에 도달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주장합니다. 그리고 업홀드는 소비자 보호라는 이 SEC의 위선적인 입장을 조롱했습니다. SEC의 임무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. XRP를 본질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고 선의로 XR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에게
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판결이 그 책임과 일치하는지 보기는 어렵습니다.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12월 정도부터는 제 생각에는 코인베이스를 시발점으로 거래소 재상장이 다시 오픈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호재가 가장 많은 코인은 XRP라는 거. 비트코인이 57,000까지 하락을 하네요. 55,000, 53,0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.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.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. 어쨌든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비트TV였습니다.